자, 혁명 21 명의와 대표 황장수 명의로 낸 이 마트 등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짜 없이 기각시킨 장나군 판사. 그는 심지어 제가 유튜브를 잘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물품 구매에 능숙할 거라는 거짓말을 판결문에 썼습니다. 자, 언론에도 방역 패스 집행 정지를 정부 기각시켰던 장나군 판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서울행정법원장으로 25일 그저께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13부에 가서 했는데 그때 이걸 갖다가 아주 인정사정 볼 거 없이 기각시켰죠. 그러고는 한 자리를 해먹는 겁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내부에서는 장나군이를 두고 술렁이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그가 노무현 정권 청와대에서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 간사로 활동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 서울행정법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서울행정법원 원장까지 됐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정책과 직결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담당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키트 문제도 서울행정법원, 이번에 마트 백신 패스 적용 문제도 서울행정법원에 냈죠. 자, 작년에 윤석열 직무정지 징계 효력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을 갖다가 낸 부분을 받아들여서 여권에 타격도 입혔어요. 최근 행정법원의 다른 판사들은 잇따라 방역 패스 대상을 좁히는 결정을 내려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판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행정사부 소속 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마트, 백화점, 상점 등에 대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이 사람은 올 3월부터 청소년에게 적용할 예정이던 방역 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시켰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원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로 이 사람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8부의 이종환 부장판사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백신 패스를 적용을 본안 선고 때까지 일시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갖다가 일부 받아들였던 판사는 이번 판사 인사를 앞두고 2명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황장수가 낸 소송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정권의 끈앞을 장나군 이를 딱 배정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한번 들어보고는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을 시켰고 그 기각된 장나군이가 이번 법원 인사를 앞두고 문 정권과 코드를 잘 맞추기 때문에 행정법원장에 임명이 될 거라는 말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보면 장나군이가 최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해 유일하게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 사람은 작년 8.15 보수단체 집회도 전부 기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 일각에서는 장나군이가 서울행정법원장 추천 후보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명수가 소속 법원의 투표를 무시하고 코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장나군이 축하합니다. 황장수 혁명 20일에 이 가처분을 전부 기각시키고 한 자리 깨찼네요. 자, 그런데 저런 자를 미리 배치를 저한테 딱 해놓고 기다렸던 걸로 보입니다. 웃기는 짜장입니다. 근데 서울고법판사 8명 중에 4명도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로 배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장나건, 오재성, 황진구, 김성주, 윤성식 등 5명을 이번에 주요 요직에 다 승진 임명을 했어요. 이게 다 우리법 연구회 멤버입니다. 그래서 판사를 문가리가 물러나기 전에 특정한 좌파 성향을 가진 명확한 색깔을 띠고 있는 인물들을 요소에 배치해 놓고 갔다는 겁니다.
자, 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임기 막판까지 이 짓을 할까요? 자기는 물러나도 검찰, 경찰 그리고 법은 전부에 자기 칼날을 가진 사람을 다 배치해 놓고 나중에라도 퇴임 이후에 자신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부 제압해 가겠다. 그리고 윤석열에 당선되면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뒤에서 주무르면서 가겠다. 자, 이게 아닐까요? 자, 이거하고 다른 맥락에서 윤석열이가 처음에는 선제 타격 한미훈련 부활 그리고 한미동맹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더니만 안보 문제에서 엊그제 발표한 내용의 설거머니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할 때 북한과 평화협정을 시작하고 또 북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 지원을 시작하고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미국이나 판문점에 설치하고 그리고 또 희한한 소리를 했어요. 쿼드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쿼드 산하의 기술위원회나 환경위원회에 참가한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안보동맹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쿼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쿼드의 정식 멤버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사드를 배치하니 한미동맹을 강화하니 군사훈련을 하니 선제 타격을 하니 해놓고는 막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시적 상응적 대응이라는 북한과 뭉가리의 요구와 비슷한 말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 이야기와 북에 대한 막대한 지원 그리고 쿼드의 정식 참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매우 교묘하게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주한 미 대사를 트럼프가 임기가 끝난 작년 1월 달에 그때 이제 해리스 대사가 떠났지요. 해리스 대사가 떠난 이후에 1년간을 넘게 공석으로 주한미 대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미 외교관을 하는 여성이나 빅터 차 같은 사람을 여기에 보내려 할 때 저는 이 미국 좋아해 아는 라인을 통해서 절대로 교포를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순식간에 구워 삼긴다. 그래서 굉장히 노회한 강경파를 한국에 갖다 놔야 된다. 자, 이거는 정권 교체가 돼도 한국의 정권 교체된 정권이 제대로 한미 동맹이나 보수적 가치를 수행할지 의문이다라는 개인적 입장을 피력해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손을 떼냐 안 떼냐는 막바지 단계에 몰릴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 대사가 적당히 한국 내에서 로비하고 작업한 내용을 받아다가 미국 본토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베테랑 강경파를 데려다 놔야 된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필립 골드버거 주 콜롬비아 대사가 한국의 대사로 임명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대사가 아니라 미국의 대사들 중에서 최고위 경력인 경력 등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2006년부터 주 볼리비아 대사, 필리핀 대사, 쿠바 대사 등을 역임한 베테랑이고 오바마 민주당 정권 초기에 국무부의 대북 유엔 제재 이행 조정관을 지내면서 대북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상원을 인준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쯤인 5월쯤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거고 적극적 제재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원칙론 강경론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처럼 한국의 대사를 적임자로 갖다 놨다. 윤석열의 대미 정책이나 안보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발언이 나왔어요. 미국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윤석열이 만약에 문하고 손을 잡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난을 칠 거라고 봅니다. 벌써 윤의 말이 교묘하게 변했어요. 자, 미국은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